자, 이어서 티어메이커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티어메이커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수들이 있죠. 그러면 이 선수들을 지금 한번 올 시즌을 기준으로 티어메이커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데몰라 루크만 선수입니다. 아데몰라 루크만 선수는 아마 모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최고의 영입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데몰라 루크만 선수가 확실히 들어오기 전과 들어오고 나서의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선수 70분용 선수인가? 조금 체력이 부족해 보인다 라는 의견도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 바에나와 티아고 알마다 우리가 답답함을 느꼈던 그 두 선수를 단번에 밀어내고 바로 주전을 차지했다는 점은 정말 이거는 높은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데몰라 루크만 선수는 S와 A 등급 사이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올 시즌 물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 체력적인 한계를 보여주면서 뭔가 좀 더 보완돼야 될 점들을 뚜렷하게 보여준 그런 시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루크만 선수는 A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드리고 멘도사 선수입니다. 올 시즌 엘체에서 영입이 되었죠. 물론 친정팀을 상대로 한 경기라던가 몇몇 경기에서는 기발하다, 두각을 보인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로드리고 멘도사는 별로 보여주지 못했다. 페드리가 인정한 제2의 페드리, 그리고 나는 제2의 로드리 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올 시즌은 아직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다음 시즌을 앞두고 클러브에서는 로드리고 멘도사를 임대를 보낼 수도 있다 라는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죠. 로드리고 멘도사가 앞으로는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C등급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베드 바르가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 정말 기대 안 했습니다. 오베드 바르가스 선수의 경우 올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클럽 월드컵에서 시애틀 사운더스 당시 거기 소속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선수가 진짜 올 시즌 우리 팀에서 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었고, 오베드 바르가스가 물론 처음부터 우리 팀에서 활약을 하진 않았지만 점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선수 생각보다 괜찮겠는데? 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 선수가 과연 멕시코 소속으로 이번 월드컵에서 어떤 성적을 보일지도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은 우리 팀의 주전 멤버도 아니고 아직 자신이 가진 많은 것을 보여주진 못했기 때문에 역시 C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티아고 알마다 선수입니다. 티아고 알마다의 드림클럽이 알레띠라고 말하면서 이거 제2의 코리아 바로 찾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냥 욕심도 그득그득하고 별로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골 결정력이 좋은 것도 아닌 사기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티아고 알마다가 올 시즌을 이렇게 끝냈으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따끔하게 질책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아고 알마다는 전 D에 놓고 싶습니다. 다음 시즌 알마다 선수가 우리 팀에서 뛰고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음 시즌 뛰고 있다면은 분명히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조금 더 침착했으면 좋겠어요. 감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 캄다운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알렉스 바에나 선수입니다. 사실 제가 올 시즌 유니폼을 사면서 알렉스 바에나를 마킹을 했었어요.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그리즈만이 노쇠화되면서 과연 우리 팀의 플레이메이커 혹은 패스를 찔러줄 창의적인 선수가 누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난 시즌 비아레알에서 리그 베스트 11에도 들어갔으면서 리그 도움왕이었던 바에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와? 그렇다면 여기서도 좀 더 창의적인 패스를 구현해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높이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세를로트와 활동량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훌리안 알바레즈와의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리즈만의 공격력이 조금 더 강화되고 제일 최전방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알렉스 바에나 까보니 그냥 작년은 뽀록이었나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전반기는 아예 부상으로 가득했고 이 선수 카드캡터 체리였어요. 다혈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필요 없이 잡아채면서 다혈질의 모습으로 카드를 받는 경우도 많았죠. 지난 시즌 어시스트왕, 도움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이 아마 바에나에게 있어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즌 다시 창의적이었던 패스를 찔러주는 그런 모습이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알렉스 바에나가 올 시즌도 잘했다면은 이 비아레알 커넥션이 있었던 바에나와 세룰로트의 시너지가 훨씬 더 잘 나오면서 모든 대회와 리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에나 저는 C와 B 중에 좀 헷갈리긴 했는데요, B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블로 바리오스 선수입니다. 바리오스 선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선수죠.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기대해왔던 그런 유망주고, 유망주에서 이제는 대표팀까지 뽑히게 되는, 물론 월드컵에 차출되지 못했지만 부상으로 대표팀에도 나오게 되는 그렇게 성장한 파블로 바리오스 선수인데요. 올 시즌 경우는 또다시 유리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파블로 바리오스가 풀타임을 뛰면서 부상이 좀 잦은 모습이 보였죠. 올 시즌도 부상이 좀 길었는데 부상 복귀 전에서 또 부상을 당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경기를 뛰면은 정말 탈압박도 좋고 이 빌드업이 되는 정말 좋은 미드필더 자원인데, 그러나 바리오스 선수가 팀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부상을 또 당하게 되면서 확실히 유리몸의 모습을 지워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량은 확실히 올랐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 역시도 다음 시즌이 분수령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다음 시즌도 이 모양이면 호세 히메네스 되는 거예요. 있으면 잘해. 근데 부상인데 어떡하냐고. 중요할 때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블로 바리오스 선수도 이번에 B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부상 좀 줄이자. 아니 없어져야 돼 부상이. 자, 다음은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네요.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엄연히 연봉 1위의 감독입니다. 하지만 지금 5시즌째 무관? 이거는 연봉 1위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게다가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 시메오네 감독 개인 통산 최저 승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건 따끔한 질타를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코파델레이 결승에 안착을 했고 또 챔피언스리그도 바르셀로나를 꺾고 4강에 오르면서 어느 정도 팀을 안정화시키고 팀을 세계 10위 정도의 클럽으로 올리는 데 일조를 하기도 했지만, 뭐 리그에서 사실 라리가 소속팀이잖아요. 리그를 잘해야죠. 다음 시즌에는 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리그가 성적표잖아요. 내신 좀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정시도 잘 보면 좋겠지만 내신 잘 보는 게 안전하잖아. 그러니까 내신을 내년에는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너무 못했습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C. 수비 좀 어떻게 해봐요, 영감님. 그리고 개인적으로 디에고 시메오네가 이렇게 훌리안 알바레즈와 같은 아르헨티나인으로서 아르헨티나인들을 물론 더 좋아하진 않겠지만 여러 명의 똑같은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누구를 더 좋아하진 않겠지만 이 시메오네의 리더십이 한번 흔들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분기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쇠를로트 선수도 벤치를 오랜 시간 지키게 되면서 어느 피를 띄우게 되었고, 훌리안 알바레즈는 갑자기 바르셀로나를 가고 싶다며 뭐 메시를 따라가고 싶은 건지 바르셀로나에 가고 싶다면서 어떻게 보면 선수 관리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잘 관리돼서 선수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메오네 감독 정도면은 특히 수비수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한 번쯤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와보고 싶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코칭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나 클롭이나 이번에 데제르비라던가 아니면 무리뉴 감독이라던가 이런 감독들처럼 사실 시메오네 감독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정도에 아직 들지 못하는 이 아직도 언더독인 이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다음은 호세 히메네스 선수입니다. 말할 필요 있나요? 호세 히메네스 선수 올 시즌 한 거 비둘기 주운 거 말고 거의 없습니다. 호세 히메네스 선수가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아름다운 이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호세 히메네스 선수도 정말 오랜 기간, 장기간 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위해 희생하고 한 몸 다 바친 것 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호세 히메네스 선수를 처분하고 또 새로운 좋은 센터백 자원을 영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호세 히메네스 선수는 부상이 너무 잦았습니다. C에 놓겠습니다. 자, 다음은 줄리아노 시메오네 선수입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엔진입니다. 물론 올 시즌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있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더 번뜩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많은 것들이 기억나죠.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라인 선상에서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협을 가했을 때도 있고, 또 갑자기 중앙에서 침투를 하면서 상대 센터백들의 레드카드를 이끌어냈던 그런 모습들이 또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제는 뭐 아들 특혜다 이런 말 없죠. 그냥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실력으로 우리 주전을 차지한 그런 선수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줄리아노 시메오네 없는 우리 팀의 라인업 뭔가 쉽게 상상되진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올 시즌 내내 좋은 모습, 좋은 컨디션을 끌고 갔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시즌 중반에도 감기였나요? 배가 아팠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컨디션 관리를 못하면서 주전에도 나오지 못하고 패딩을 입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조금 더 잘하라는 그런 채찍질로 A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앙투안 그리즈만 선수입니다. 앙투안 그리즈만, 이 선수 물론 올랜도 시티에 가기로 계약이 되었지만 진짜 보내야 되나요? 저는 안 보냈으면 좋겠거든요. 올 시즌까지도 정말 좋은 모습, 심지어 마지막 경기까지도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도대체 이 선수 왜 떠나보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벌써부터 그리운 모습이죠. 다음 시즌에 아마 저는 이 올랜도 시티의 여정을 따라서 볼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인이니까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도 보겠지만 따로 또 챙겨볼 것 같습니다. 그리즈만 선수의 유니폼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수 정말 우리 팀의 레전드로서, 물론 사춘기가 있었던, 반항기가 있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남은 여정도 응원할 것이고, 또 그리즈만이 언젠가 우리 팀에 다시 돌아올 그날을 기약하면서 올 시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앙투안 그리즈만 애씁니다. 다음은 다비드 안츠코입니다. 다비드 안츠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올 시즌 최고의 영입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한츠코의 단점을 굳이 뽑자고 하면은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점프하다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 뒤에 경기들을 나오지 못했어요. 코파델레이 결승에 못 나왔죠. 그 경기에서 만약에 다비드 안츠코가 나왔다면 과연 1분 만에 먹혔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랬다면 하나는 트로피를 들면서 올 시즌이 무관으로 끝나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게 너무 아쉬웠고, 또 한츠코 선수가 아스날과의 그 챔스 준결승에서 PK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PK를 허용하게 되면서 요케레스에게 선제골을 먹히게 되었고, 홈에서 에제에게도 PK를 허용하게 됐지만 그거는 VAR로 취소가 되었죠. 그 정도의 기억이 남는데, 사실 그걸 제외하고는 과연 다비드 안츠코가 없었으면 올 시즌 우리 팀의 수비 랑글레와 르노르망으로 괜찮았을까? 또 히메네스로 괜찮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츠코는 라리가 탑급 센터백으로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다음 시즌에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에서 S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니 카르도주입니다. 조니 카르도주, 이 선수 레알 베티스에서 엄청난 리커버리 승인력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아틀레티코에 많은 기대를 안고 영입이 되었는데요. 이 선수도 부상만 안 당하면 완벽합니다. 부상만 안 당하면 정말 잘해요. 물론 이 선수도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정말 결정적인 실축을 하긴 했지만, 그 완벽한 찬스에서 실축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상만 안 당하면 이 선수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상이 너무 잦았죠. 근데 어떻게 보니까 그 부상을 통해서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팀의 일원으로 봤을 때는 또 괜찮은 게 아닌가, 오히려 내년 시즌을 온전하게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시즌이 기대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올 시즌 부상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카르도조는 B입니다. 자, 다음은 훌리안 알바레즈 선수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고맙기도 했지만 밉기도 한 그런 선수죠. 여러가지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그에선 올 시즌 많이 저조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골을 못 넣기도 했죠. 하지만 챔스에서는 우수했습니다. 알레띠 단일 시즌 챔스 최다 득점자가 되기도 했고,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 4강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이기도 했죠. 특히 그 훌리안 알바레즈의 프리킥 강화차기, 프리킥 골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코파델레이에서 극장골을 넣으면서 이렇게 연장으로 끌고 가고 또 승부차기로 끌고 갔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승부차기에서 실축을 했죠. 사실 공격수들이 실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실축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준우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이적 사과 과정에서 실망감을 정말 크게 안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공격 포인트가 많이 떨어진 훌리안 알바레즈, 게다가 다음 시즌 과연 이 팬들에게 어떤 응원을 받을 수 있을지, 제 생각에는 야유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다음 시즌 첫 홈경기에서 훌리안 알바레즈는 어떤 입장이 될지 또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냉정하게 올 시즌 훌리안 알바레즈 S급의 활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챔스에서는 또 잘했기 때문에 A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케입니다. 코케, 이 선수도 그리즈만 선수와 함께 회춘한
그런 선수입니다. 알레티 소속 700경기 출전을 하게 되었죠, 올 시즌. 그리고 전반기보다 나아진 후반기의 모습은 여전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코케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또 1년 더 팀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그의 거취는 어떻게 될지 끝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케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제일 많이 뿌린 사람이 아닐까, 그리즈만과 더불어 제일 많이 뿌려낸 사람이 아닐까, 제일 많이 기회 창출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케 선수 고맙습니다. A입니다. 다음은 클레망 랑글레입니다. 클레망 랑글레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8라운드 셀타비고전에서 경고 누적 퇴장당했죠. 또 무릎인대 부상으로 몇 주 동안 못 나왔죠. 게다가 르노르망과 수비 라인을 맞추지 못하면서 뒷공간이 훌훌 지나가십시오 하면서 뚫렸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억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사실은 D 주고 싶어요. D 주고 싶습니다. 근데 아니다, 너 D 가라. 그리고 클레망 랑글레 선수가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남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선수가 앞으로 B클럽이 아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팀에서 최대한 버텨봐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음은 르노르망 선수입니다. 르노르망 선수는 올 시즌, 지난 시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A매치에도 계속 소집되기도 했고,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주전 센터백을 맡기도 했죠. 득점력도 괜찮았고 수비력도 시즌 말미에는 특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빌드업 능력은 좀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전방에 압박이 들어오면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아직까지 그 느린 발, 자신의 느린 발을 커버할 정도의 수비력이 좋았느냐, 올 시즌은 사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랑글레와 같이 뛰었을 때 그 시너지가 너무 안 좋았어요. 물론 르노르망은 랑글레와 있을 때 르노르망이 혼자 약간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르노르망 조금 더 노력할 필요는 있겠다. 북중미 월드컵 최종 명단에 들지 못한 이유도 한번 잘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너무 못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르노르망 선수는 B입니다. 다음은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 제가 생각하는 올 시즌 우리 팀의 MOM입니다. 마르코스 요렌테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에세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 올 시즌 우풀백에서도 뛰었죠. 중미에서도 뛰었죠. 공미에서도 뛰었죠. 그 다음에 최전방에서도 뛰었죠. 심지어 그 다비드 안츠코 선수가 부상당했을 때, 그래서 결승전에 못 나왔을 때 우리 무슨 말 했습니까? 랑글레 대신에 마르코스 요렌테 센터백 쓰는 거 어떻겠냐. 진지했어요. 우리는 진지했습니다.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는 심지어 부상도 잘 당하지 않은 철강왕이에요. 근육질 보세요. 부상 당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 잘했기 때문에 리그 베스트 11도 올라갔고, 또 챔스 베스트 11도 올라갔습니다. 이 선수 없는 인생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레알 마드리드에게 되게 고맙죠. 레알 마드리드가 보내준 이 선물이니까.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는 원래 중미에서 지금 오른쪽 풀백으로 포지션 변경을 했지만 이제는 상수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시메오네 감독에게 있어서 마르코스 요렌테는 상수기 때문에 다음 시즌도 이런 S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올 시즌 S입니다. 다음은 나우엘 몰리나입니다. 나우엘 몰리나 진짜 정말 이 선수도 연구가 좀 필요한 선수예요. 왜냐면 아르헨티나 소속 선수고 항상 월드컵 시즌 때마다 잘했습니다. 2-2-3 시즌도 그랬고 이번 2-5-2-6 시즌도 그렇죠. 몰리나 선수는 확실히 월드컵 케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월드컵 시즌에 몰리나는 다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올 시즌도 그의 발끝은 강력했습니다. 엄청난 중거리 골을 한 번 넣기도 했고, 또 중거리 슛 진짜 그거 제가 봤을 때 그거 넣었으면 푸스카스 받을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골대 맞으면서 튕겨 나오는 경기도 있었죠. 확실히 월드컵 시즌에 몰리나는 발끝이 강력해진다, 그리고 발끝이 섬세해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올 시즌도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에게 밀려서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어요. B입니다. 자, 다음은 후아모소 선수입니다. 후아모소 선수 올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코파델레이를 전담하는 그런 키퍼로 배정이 되었죠. 하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은 절대 세컨드 키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세컨드 키퍼인가? 라는 의문을 자아낼 정도였죠. 그 결과 마지막에 야노블락이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아무스를 더 믿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확실히 이 아틀란타 시절 유로파 리그를 우승했던 모습, 그때 주전 키퍼였던 모습이 여기서도 이렇게 다시 나오는 게 아닌가. 심지어 팀에게 헌신하는 모습도,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을 정말 잘 따르는 모습도 모든 게 만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큰 키를 바탕으로 다음 시즌에도 코파델레이 넘어서 라리가까지 좀 지켜준 수문장, 거미손의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안무소가 없었다면은 올 시즌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성적을 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안무소 선수 애씁니다. 다음 시즌에도 좀 더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말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후아무소 선수 누군가는 S 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물론 후아무소 선수가 어이없게 파울을 범하거나 PK를 헌납해주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블락 선수가 부상이거나 아니면 후아무소 선수가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선수를 쓸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컨드 키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좀 더 플러스가 붙어서 S에 놓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니코 곤잘레스 선수입니다. 니코 곤잘레스 선수도 유벤투스에서 이번에 임대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선수죠. 영입하자니 바르셀로나전 퇴장과 함께 최악의 경기들이 강력하게 생각나고 영입하지 말자니 충성심과 투지 그리고 엘체전에서 원맨쇼가 특히 떠오르기도 하죠. 의무 이적 조항 금액보다 싸게 영입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기도 하고 또 유벤투스의 스칼로니 감독이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다음 시즌 유벤투스에서 뛰기를 원한다라는 또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니코 곤잘레스가 다음 시즌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뛸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니코 곤잘레스 선수가 오지 못한다면 확실히 좌풀백에서 그리말도 선수나 좋은 좌풀백이 영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코 곤잘레스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요. 폭발적인 체력으로 띄워준 건 정말 고맙지만 삐입니다. 자, 다음은 얀 오블락입니다. 얀 오블락 실점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확실히 클린시트도 적어지긴 했어요. 사무라 6회 수상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좀 많아지지 않았을까, 나이가 많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높은 주급이 계속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이 반응이 많이 떨어졌다 아니면 선방 능력이 좀 떨어졌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블락이었습니다. 오블락이 없었으면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더 낮은 성적을 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확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블락 선수는 B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상도 있었잖아요. 다음은 마르크 푸빌 선수입니다. 마르크 푸빌 선수 말할 필요 있나요? 차기 주장입니다. 우리 팀에 대한 헌신은 물론이고 팀에 대한 애정도 있기 때문에 라이스 선수라던가 타팀 선수들과 이렇게 언쟁을 벌이는 모습까지 보여주었고 또 거기다가 투지 있는 수비 그리고 열정적인 수비도 보여주었고 이 선수는 밀리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풀리한 이적 사과로 시끄러울 때 자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고 휴가를 보내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는 진짜 앞으로 응원할 만하겠다. 마르코 푸빌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즌 코파델레이 결승 킷을 이 선수로 마킹을 했었는데 솔직히 준우승에서 그 키트가 많이 아쉬웠는데 푸빌이었기 때문에 아깝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푸빌 선수는 진짜 보물입니다. 이런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심지어 올 시즌 센터백으로 포지션 변경을 했는데 리그 베스트 11까지 이거는 말 다 했죠. 진짜 푸빌 선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오랜 기간 우리 팀을 위해서 뛰어서 우리 팀의 레전드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선수 한츠코와의 그런 듀오가 앞으로 고딘과 미란다의 그 철의 퍼펙 센터백 듀오를 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좋은 센터백을 영입한다면 유틸성도 괜찮기 때문에 이 푸빌 선수는 안 좋은 게 없다. 그나마 하나 뽑자면은 뭔가 경기 중에 다혈질적인 모습으로 카드 맞는 거 그것만 하나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테오 루제리 선수입니다. 이 선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라면 미워도 해봤고 또 좋아도 해봤을 그런 선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형 수비수죠. 수비 능력을 모두 공격적인 모습에 몰아준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라민 야발 포비아는 PTSD가 올만합니다. 내년 시즌에도 만약에 루제리가 함께하게 된다면 이 라민 야말을 또 최소 2번은 막아야 되는데 과연 그 포비아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또 봐야 알겠죠. 하지만 또 기억에 남는 거는 루제리 선수가 머리 부상을 당하면서 머리에 피를 흘리게 됐죠. 저는 그때 솔직히 교체될 줄 알았어요. 교체 아웃될 줄 알았는데 머리에 붕대를 감더니 끝까지 부상 투혼으로 경기를 뛰는 모습은 진짜 감명 깊었어요. 사실 그 경기가 이 루제리의 여론이 바뀌게 된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로 루제리가 정말 결정적인 크로스로 공격 포인트를 쌓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런 모습들에서 이 선수의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 노력이 가상하기 때문에 A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루제리 선수는 B를 줘도 이상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음 시즌에도 또 더 보강된 모습으로 수비까지 잘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좀 더 기대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A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렉산데르 세를로트입니다. 세를로트 올 시즌도 20득점 해냈습니다. 뭐 기복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빅클럽 킬러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쉽게 잡을 수 있구나, 혹은 쉽게 잡지 못하더라도 해볼만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선수가 장점도 장점이지만 단점이 또 명확하게 드러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선수를 비싼 가격에만 판다면 파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을 하는 건 이 팀에 한 명씩은 꼭 타겟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과연 세를로트가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팀에 타겟터가 있느냐? 플리안 알바레즈? 키가 작죠. 170대로 알고 있는데 티아고 알마다 작죠. 알렉스 바이나 작죠. 줄리아노 시메오네 작죠. 사실 뭐 세를로트와 같은 타겟터 한 명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세를로트 선수가 벤치에 있는 시간, 왜냐면 자기가 골을 제일 많이 넣는 선수인데 거기서 벤치만 지키고 있으니까 본인도 답답하고 또 원에피를 띄울만 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뭐 떠난다 해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잘 이 비전을 설명을 해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못 잡으면 진짜 누구 영입해야 돼? 막막하죠. 이럴 때 사무 오모로디온이 진짜 너무 아깝게 느껴져요. 사무가 있었으면 굳이 영입 안 해도 됐었을 텐데 말이죠. 아쉽습니다. 하지만 세를로트 올 시즌 지난 시즌에 비해서 그 파괴력을 제대로 보여주진 못했다. 무섭진 않았다. 올 시즌 결정적인 것도 많이 놓쳤고 또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실축 너가 잘못했다. A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1군 선수들, 1군 멤버들의 티어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뭐 그런 조언들, 그런 의견들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 말 중에 틀렸던 부분들이 있으면 또 따끔하게 질타도 해주시고,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쉬운 분들도 많을 거고 또 다음 시즌 더 잘하자고 절치부심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다음 시즌은 옵니다. 다음 시즌은 오는데 우리는 과연 그 다음 시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잘 준비해서 맞이할 것이냐, 혹은 그냥 또 똑같이 준비하다가 다음 시즌도 무관으로 끝낼 것이냐, 이거는 지금 이 여름에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팀 선수들 월드컵에 차출 정말 많이 됐습니다. 뭐 아르헨티나, 스페인, 뭐 우루과이 정말 많이 됐죠. 하지만 올 시즌 다른 팀들도 다 많이 됐습니다. 강팀들은 다 많이 차출됐어요. 물론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에 차출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모두에게 다 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핑계는 없습니다. 올 시즌 안 좋았던 모습들 여름에 잘 보완해서 이제는 아폴로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쓰면서 다음 시즌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에도 알유레띠와 함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소식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